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 쓰는 지구학입니다. 오늘은 수능 직전 이것만을 알고 가자 대기대순환과 해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기대순환과 해류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여기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지상에서 바람이 불게 되고 그 지상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표층 해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대기대순환 따로, 해류를 따로 출제하기보다는 하나의 문항의 두 항목을 엮어서 출제를 많이 하고는 합니다. 이 점을 염두하면서 오늘 내용 살펴보고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감을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 우선 대기대순환의 형성 과정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발생한 표층 해류의 종류들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서 흐르는 이 표층 해류까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기대순환부터 살펴볼게요. 대기대순환은 다양한 순환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순환세포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공기가 상승하고 하강하면서 나타나는 이 대류 있죠? 이렇게 대류하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순환, 이 순환을 순환세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순환세포의 형성, 이 세 개의 순환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 형성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순환세포 때문에 지상에서 바람이 불게 돼요. 그래서 지상에서 부는 바람의 종류들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순환세포 때문에 지상에서 기압대가 형성됩니다. 기압대라고 하면은 고기압대인지 저기압대인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압대와 저기압대의 위치들을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 그리고 이 대기대순환의 순환세포들이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이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순환세포의 형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부터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반구에 지구를 하나 그렸습니다. 자, 여기 적도 표시하고요. 자, 그 위에 위도 30도 선, 그 위에 위도 60도 선을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는 극지방입니다. 북극. 자, 여기 남극이고요. 그 아래에 위도 30도, 그러니까 남이 30도 선, 그 아래에 남이 60도 선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적도에 위치한 공기덩어리는요. 자, 적도는 아무래도 태양빛을 이렇게 거의 지표에 대해서 수직으로 받기 때문에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적도는 온도가 높아서 공기덩어리가 쉽게 가열되고 이 가열된 공기덩어리는 밀도가 작아져서 이런 식으로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적도에서는요, 이렇게 상승기류가 잘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승 공기덩어리는 자연스럽게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요. 자, 이 상공에서 부는 이 바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자, 위도 30도선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위도 0도선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공기덩어리가 지금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북쪽으로 이동하겠죠? 공기덩어리 지금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는 북반구입니다.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이 공기의 이동 방향이 즉각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지구 자전에 의한 힘인 이렇게 전항력이 공기 이동 방향이 즉각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공기덩어리가 이동 방향이 편향돼요. 공기덩어리 이동 방향이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꺾입니다. 꺾이다가 위도 30도 부근에서 이런 식으로 위도와 거의 나란하게 공기가 움직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공기는요, 더 이상 위도 30도보다는 북쪽으로 이동할 수가 없겠죠? 자, 위도 30도보다 북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이렇게 위도 30도 선과 나란하게 공기가 움직이게 되면서 여기에서 공기가 쌓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공기가 쌓이게 돼요. 자, 이렇게 쌓인 공기덩어리 매우 무거워지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공기덩어리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서 무거워진 공기가 아래쪽으로, 지상으로 하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0도 선에서 하강 기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위도 30도 선에서 하강한 공기덩어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하나의 순환세포를 형성하는데 이 순환세포를 우리는 해들리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래다 적을게요. 자, 얘를 해들리 순환이라고 불러요.
자, 계속해 볼게요. 이번에는 북극입니다. 북극에서는요, 공기가 매우 차가워요. 매우 차가워진 공기 덩어리가 냉각되어서 침강합니다. 그래서 상승해서 지상으로 공기 덩어리가 하강해서 하강기류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강한 공기 덩어리는요, 자연스럽게 지표에 닿아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지금 남쪽으로 이동하는 공기, 이 공기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도 90도선과 그리고 위도 60도선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 덩어리가 지금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북반구의 경우 전향력이 공기의 이동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전향력 때문에 공기가 어떻게 돼요? 이동 방향이 편향되죠. 자, 이런 식으로 편향되는데 위도 60도선에서 이렇게 공기의 이동 방향이 위도선과 거의 나란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란해지게 되면서 공기가 더 이상 위도 60도보다는 더 이상 남쪽으로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위도 60도에서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겠죠. 자, 위도 60도에서 쌓인 공기 덩어리는요, 이제 지상에 계속 공기가 쌓이니까 이 지상에 쌓인 공기를 어디로 유출해야 될까요? 맞아요. 상공에 공기가 부족한 이 상공으로 공기를 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기류가 발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상승기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상승한 공기 덩어리는요, 다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하나의 순환세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순환세포를 우리는 극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이 가운데는요, 여기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자기는 만들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만들어지는 순환세포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순환세포 하나 그려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지상으로 이동한 공기는요, 자연스럽게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북쪽으로 이동한 공기는 극순환의 상승기를 따라서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한 공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시 남쪽으로 이동해서 헤들리 순환의 하강기를 따라서 다시 지상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이렇게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자기는 만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만들어진 이 순환을 우리는 페레 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극순환, 페레 순환, 헤들리 순환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직접순환. 자, 그러니까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처럼 가열된 공기는 상승하고 냉각된 공기가 하강하면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순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접순환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이 있다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페레 순환처럼 자신은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이 두 개의 직접 순환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만들어진 순환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간접 순환이라고 말하고, 간접 순환에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페레 순환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순환세포 남반구도 마저 그리면, 자, 남반구도 북반구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30도까지 이동한 공기는요, 여기서 공기가 쌓이면서 남쪽으로, 자, 다시 지상으로 이동하게 되고, 지상으로 이동한 공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헤들리 순환세포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남극에서도 마찬가지로 차가워진 공기덩어리 아래로 내려온 공기덩어리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위도 60도에서 공기가 쌓이면서 이렇게 상공으로 공기가 유출되고요. 다시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극순환을 이루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억지로 생성된 페레 순환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강한 공기는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하고 남쪽으로 이동한 공기는 극순환에 의해서 상승기를 타고 북쪽, 자, 위쪽으로 상공으로 이동하고 상공으로 이동한 공기 다시 이런 식으로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페레 순환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순환세포의 높이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순환세포의 높이입니다. 자, 순환세포의 높이. 자, 우선 적도에서 극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점차 낮아지기 때문에
공기덩어리의 움직임도 점차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도에서는 공기의 입자들이 활발하게 운동하고요. 극적으로 할수록 공기 움직임이 둔해져요. 자, 그러면 공기덩어리 어떻게 될까요? 공기덩어리에 있는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따라서 공기덩어리의 부피가 수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세포의 높이 역시 극적으로 할수록, 자, 그러니까 자, 여기 적도라고 해보고요. 여기를 북극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극적으로 이동할수록 점차 높이가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의 부피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30도, 60도 선도 마저 그리고요. 헤들리 순환은요, 지금 적도 부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높이가 매우 높습니다. 공기덩어리가 부피가 매우 커질 수 있어요. 공기덩어리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상승한 공기는요, 30도로 이동하면서 점차 차가워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높이가 감소하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내려온 공기는요, 다시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해서 순환세포 이루죠. 자, 여기 헤들리 순환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내려온 공기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데, 공기덩어리 부피가 작다 보니까 좀 적게 상승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극순환에서는 공기가 매우 차갑기 때문에 부피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상승한 공기가 이렇게 극적으로 이동할 때 계속해서 공기가 하강하게 돼요. 차가우니까 계속 침강하는 거죠. 차가워서 밀도가 커진 공기가 이런 식으로 계속 침강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위도 90도에서 하강기류가 발달하게 되고 다시 이런 식으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극순환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전체적으로 순환세포의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순환세포의 높이가 이런 식으로 높이가 낮아진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환세포의 구조적인 면들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 지상에서 부는 바람, 순환세포 때문에 만들어진 지상에서 부는 바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지상에서 부는 바람들 이거 있죠? 이 화살표들만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 0도와 3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자, 0도와 30도 사이에서. 자, 0도와 30도 사이에서는 북반구와 남반구의 경우 어떤 바람이 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북반구의 경우에는요, 지금 공기덩어리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하강하게 되죠. 하강 공기덩어리는 이동한 공기덩어리의 오른쪽 방향으로 전향력을 받아서 점차 이렇게 바람이 편향되어서 이런 식으로 불게 되죠. 자, 지금 무슨 풍이 불고 있어요? 지금 북동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형성된 바람을 일단 무역풍이라 말하고요. 그리고 북동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특히 북반구의 경우에는요. 북동 무역풍이 불게 됩니다. 여기에서 형성된 바람을 이용해서 중세시대 때 그 항해를 하면서 무역 활동에 이 바람을 이용했다라고 해서 여기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쪽으로 공기가 이동하는데 이동한 공기덩어리에 무슨 방향으로? 그렇죠. 직각 왼쪽 방향으로. 남반구니까 직각 왼쪽 방향으로 전항력이 발생하죠. 직각 왼쪽 방향으로 전항력이 발생해서 이런 식으로 바람이 편향되면서 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만들어진 것도 무역풍이고요. 무역풍이 지금 남동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남반구에서는 남동 무역풍이 불더라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적도 부근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쪽으로 바람이 부는 이러한 형태의 바람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무역풍이 이 적도에서 이런 식으로 모이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무언가를 수송을 도와주는 바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도 부근에서는요, 이 무역풍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항해를 하면서 무역 활동에 이 바람들을 잘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30도와 6도 사이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북반구, 남반구 모두 특정 바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한 공기는요, 전항력이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바람이 이런 식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편향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열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지금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부는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도 30도와 60도 사이에서는 편서풍이 불어요. 마찬가지로 남반구에서도 지금 남쪽으로 이동한 공기가 직각 왼쪽 방향으로 전항력을 받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서풍 계열의 바람이니 편서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60도와 90도 사이, 약간 극지방이죠. 극지방에서 부는 바람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60도와 90도 사이에서는 공기덩어리가 남하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남하한 공기덩어리의 직각 오른쪽이죠. 오른쪽 방향으로 전향력이 발생하게 되면서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게 되는데, 자, 지금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그래,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극순환에 의해서 바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는 바람, 위도 60도와 9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을요, 극동풍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남반구에서도 이렇게 북쪽으로 지금 공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공기덩어리 이동 방향의 직각 왼쪽 방향으로 전항력이 나타나니 전항력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데, 얘도 지금 동풍 계열의 바람이니까 극동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환세포에 의해서 지상에서 바람이 불게 되는데 위도별로 불리는 이름이 다르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순환세포에서 형성된 기압대, 그러니까 고기압대, 저기압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적도에서는요, 공기덩어리가 상승하면서 상승기류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도에서는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는데 공기가 이런 식으로 모이죠. 공기가 이런 식으로 모입니다. 공기가 수렴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열대 수렴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도에서는 열대 수렴대가 발달해요. 열대 수렴대. 혹은 적도 저압대라고도 부릅니다. 저기압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위도 30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도 30도에서는요, 어때요? 무슨 기류가 나타나요, 지금? 하강기류가 나타나죠. 이 하강기류에서 여기서는 고압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중위도이기 때문에 위도 30도에서 나타난 이 고압대를 중위도 고압대라고 부릅니다. 또는 아열대 고압대라고도 불러요. 자, 그리고 위도 60도도 한번 볼게요. 위도 60도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상승기류가 발달하게 되고 여기에서 저압대가 만들어지는데 위도 60도에서 만들어진 이 저압대를요, 우리는 한대 전선대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 왜 전선이라는 말이 붙냐면, 전선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서로 만나면서 형성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선은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야 돼서 온도 차이, 남쪽과 북쪽의 온도 차이가 꽤 커야지 전선이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60도 부근에서는 남북의 온도 차이가 꽤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왜 큰지 한번 보니까 지금 60도를 기준으로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남하하고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서로 만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여기에서는요, 그쵸, 위도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위도에 따른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선이 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경계를 이루어서 전선이 잘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위도 60도에서 나타나는 이 저압대를요, 전선이 잘 나타난다라고 해서 한대 전선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압대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 용어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기대순환, 그러니까 순환세포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순환세포가 이동하는 이유는요, 계절에 따라서 태양빛이 비추는 그 지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북반구 여름철부터 볼게요. 여름철 경우에는 자, 북반구가 여름철이 되려면 지구가 어떻게 돼야 되죠? 자, 지구가 지금 자전축일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그럼 족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태양이 있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태양이 있는데, 자, 좀 잘 그려볼게요. 이렇게 태양이 있는데, 지금 북반구가 태양 쪽을 바라보니까 태양빛이 이렇게 북반구를 주로 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태양빛이 수직으로 입사하는, 지표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곳이 북반구에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열이 꽤 많이 될 거고, 공기의 가열에 의해서 여기에서 공기덩어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상상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퍼지면서 이곳에서 뭐가 나타나냐? 이곳에서 맞아요. 열대 수렴대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름에는 북반구 여름철에는 열대 수렴대가 북반구에서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자, 겨울철 한번 보겠습니다. 북반구 겨울철인 경우에는요, 북반구가 태양을 등지고 있어야죠. 북반구 태양을 바라보지 않고 북반구 태양을 이런 식으로 등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태양이 여기 있으면 지금 태양빛의 수직으로 입사하는 그 지점이 무슨 반구에 있나요? 그렇죠. 남반구에 위치하죠. 그래서 남반구의 이 부분이 엄청나게 가열이 됩니다. 자, 여기서 가열된 공기덩어리 상승해서 이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여기에서 열대수렴대가 만들어져요. 아, 그러니까 북반구 겨울철인 경우에는 열대수렴대가 남반구에 나타나는구나.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자, 여름철은 겨울철보다 열대수렴대가 어느 쪽에 위치해요? 여름철은 겨울철보다 열대수렴대가 그렇죠. 이렇게 북쪽에 위치한다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열대수렴대가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른 순환세포들, 자, 이 열대수렴대를 기준으로 한 다른 여기 이 순환세포들 있죠? 극순환세포, 페렐순환세포, 여기 헤들리순환세포 모두 다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북쪽으로 좀 치우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겨울철은요? 여름철보다는 지금 열대수렴대가 남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열대수렴대 북쪽에 있는 이 극순환세포, 페렐순환세포, 헤들리순환세포가 모두 어느 쪽으로? 그렇죠.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열대수렴대가 나타나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기대순환에 의한 이 순환세포들이 북쪽 혹은 남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기대순환에 의한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발생한 표층 해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표층 해류는요, 해수면 부근에서 흐르는 해류를 말하는데 정확히는 수온약층 위에서 수온약층보다 얕은 곳에서 수온약층보다 얕은 곳, 그러니까 수온약층 바로 위를 말하는 거죠. 수온약층보다 얕은 곳에서 흐르는 해류를 표층해류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표층해류는요, 동서방향의 표층해류와 그리고 남북방향의 표층해류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동서방향의 표층해류를 구성하는 해류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동서방향 표층해류는요, 우선 취속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경사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취속류와 경사류는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는 내용인데요.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해류를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서 이 단어 용어들을 조금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취속류부터 보면은 취속류가 뭐냐면 뭔가 수송하는 거예요. 취해서 수송한다. 뭐를요? 해수를 수송하는 건데 왜 수송하냐? 바람에 의해서. 자, 그래서 취속류는 바람에 의해 직접적으로 형성된 이 해류를 취속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취속류는 단순히 바람 때문에 만들어진 해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수송되는 게 바로 이 에크만 수송인데요. 에크만 수송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해수면 부근에서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해수면 부근에서 바람이 부는데요. 만약에 전향력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해수면 부근에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이 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표면의 해수면에 있는 이 해수가 이렇게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해수는 점성이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수심이 깊어지는 방향으로 자, 이렇게 해수가 하나 이동하죠. 해수면에 있는 해수가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아랫방향으로 해수의 이동이 전파돼요. 그래서 아래쪽도 이런 식으로 해수가 점차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점점 지금 수심이 깊을수록 점성 때문에 에너지를 잃어요. 그래서 해수의 이동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수가 이동하게 돼요. 자, 그래서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그 해수들이 수심이 깊은 곳까지 이렇게 해수들이 전파되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전항력을 한번 생성해 볼게요. 전항력이 있는 경우. 자, 여기서 전항력이 생기게 되면 위에 있는 해류, 자, 위에 있는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에 있는 해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위에 있는 해류에 대하여 전항력이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항력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위에 있는 해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면 이 위쪽에 있는 해류의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편향되어서 아래에 있는 해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점차 수심이 깊어질수록 시계 방향으로 해수의 흐름이 변하면서 해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자, 이처럼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해류의 흐름. 자,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전항력에 의해서 아래에 있는 해수가 위에 있는 해수의 오른쪽 방향으로 편향되어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해류가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해류가 변하는 이 모습이 바로 에크만 나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바람이 부는 방향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바람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북쪽으로 불고 있다면 전향력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하죠. 전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45도 방향으로, 자, 바람이 부는 방향의 45도 방향으로, 대략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표면 해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만들어진 이 표면 해류 때문에 수심이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해류들은 위에 있는 해류의 오른쪽 방향으로, 전향력 때문에 위에 있는 해류의 오른쪽 방향으로 편향되면서 이런 식으로 점차 편향되면서 해류가 이동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수심이 깊어질수록 해수의 이동 속도는 점차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전항력이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점성 때문에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자, 점점 이렇게 느려지다가, 자, 보세요. 해류의 이동 방향이 표면 해류의 이동 방향과 정반대가 되는 깊이가 있습니다. 자, 이 깊이를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깊이 있죠? 표면 해류와 정반대 방향으로 해류가 흐르는 깊이, 이 깊이를 마찰 저항 심도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해수면부터 이 마찰 저항 심도까지의 이 층을요, 마찰층 혹은 에크만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에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찰층 내에서 해수가 평균적으로 무슨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해류의 성분 있죠? 이 모든 해류의 성분을 합쳐보았습니다. 합쳐보았더니 평균적으로 이 마찰층 내에서는요, 평균적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해수들이 이동한다라는 것을 파악했고, 이러한 마찰층 내에서 평균적인 해수의 흐름을 에크만 수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에크만 수송은 마찰층이 이동하는 방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마찰층에서요, 해류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 해류들의 속도 성분과 방향 성분, 그러니까 속력과 방향 성분을 모두 합쳤을 때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 방향이 나옵니다. 그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 방향이 바로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에크만 수송이라고 불러요.
마찰층 내에서 평균적인 해수의 흐름, 그러니까 마찰층이 이동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해수가 수송되면서 취속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해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에크만 수송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해류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취속류에 의해 형성된 해류입니다. 그래서 취속류에 의해 형성된 해류는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위도 60도선 하나 긋고요. 그리고 30도선. 그리고 적도선까지 하나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적도와 30도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 대강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북동 무역풍이 불고 있고요. 자, 그리고 30도, 60도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편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바람이 부는 방향에 우선 표면해류가 45도 방향으로 휘어져서 45도 방향으로 편향되어서 이렇게 해류가 흐르게 되죠. 마찬가지로 바람이 부는 방향에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해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류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영도, 30도 사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람이 부는 방향에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표층 해류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바람이 부는 방향에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표층 해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태평양의 경우에 이렇게 만들어진 해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해류가 뭐가 있냐면 여기 북태평양 해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게 되고요. 자, 그리고 태평양의 경우 이런 식으로 0도와 30도 사이에서 위도 0도와 30도 사이에서 만들어진 이 해류가 있는데 이 해류가 뭐냐면 바로 북쪽도 해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해류랑 북쪽도 해류는 어떻게 보면 이 취속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취속류에 해당되는 해류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해수면 경사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약간 지구학 2에서 학습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판단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수면의 경사, 해수면이 좀 경사져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수면의 경사에 의해서 해수가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면서 만들어진 해류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해류들은 뭐가 있냐면, 자, 일단 북태평양 해류도 경사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에 속합니다. 북쪽도 해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북태평양 해류와 북쪽도 해류는 취속류에 의해서도 해류가 만들어졌지만 이 해수면 경사에 의해서도 형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수면 경사에 의해 형성된 해류 그리고 취속류의 특징을 모두 다 띠고 있는 해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족도 반류라던가 남족도 해류, 남극 순환류 이들 모두 해수면 경사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가 되겠고요. 특히 남족도 해류와 남극 순환류는 해수면 경사 그리고 취속류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가 되겠습니다. 이 족도 반류만 해수면 경사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들의 해류를 모두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영도선 하나 긋고요. 그리고 그 위에 5도, 그리고 그 위에 10도. 자, 그 위에 30도 선을 긋겠습니다. 그 위에는 60도. 자, 그랬을 때 우선 0도와 5도 사이 그리고 적도보다 남쪽에서는요 해류가 어떤 해류가 흐르냐 남적도 해류가 흐릅니다. 자, 여기서는 남적도 해류가 이렇게 서쪽으로 흐르게 돼요. 자, 남적도 해류가 서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자, 그랬을 때 북반구에서 흐른 해류를 왜 남적도, 적도의 남쪽에서 흐른 해류라고 부르냐면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열적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해수에서의 적도가 되는 곳이죠. 해수의 적도가 되는 곳은요. 여기에서 해수면이 주변보다 가장 높고요. 그리고 해수면이 높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가열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해수의 온도는 자, 원래 지표면의 온도는 0도에서 가장 높지만 해수 자체의 평균적인 온도는 이 위도 5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위도 5도를 열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해수에서의 족도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열족도보다 아래에서 흐르는 해류가 바로 남적도 해류가 되는 거고요. 자, 얘네들은 남적도 해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적도 해류의 북쪽, 그러니까 5도와 10도 사이에서는 이렇게 동쪽으로 북쪽도 해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다시 동쪽으로 적도 반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적도 반류 위에 이렇게 북쪽도 해류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얘는 북쪽도 해류. 자, 그리고 북쪽도 해류 위에는 이런 식으로 북태평양 해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북쪽도 해류와 북태평양 해류는 이런 형성 과정들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 여기 북태평양 해류와 북쪽도 해류, 그리고 이 남적도 해류, 얘네들은 모두 치속류,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형성된 해류이고요. 그리고 얘네들 전부 다 이 4개 해류 전부 해수면 경사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적도 반류만 치속류에 의해 형성된 해류가 아니고 해수면 경사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 자, 이런 해류들이 흐르는 방향, 해류가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이 방향을 조금 이런 식으로 자세히 물어보는 문항이 평가원에서 이미 출제가 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동서방향 표층 해류였고, 자, 다음으로 남북방향 표층 해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방향 표층 해류는 주로 이렇게 육지의 영향을 받아서 육지에 부딪혀서 남쪽 또는 북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방향 표층 해류는 크게 난류와 한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우선 난류는 고위도 방향으로,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를 난류라고 하고요. 저위도에서 흐르기 때문에 수온이 어떻겠습니까? 수온이, 그렇죠, 저위도로부터 해류가 왔기 때문에 수온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류 같은 경우에는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를 말하고요. 고위도에서 해류가 출발했기 때문에 수온이 어떻겠습니까? 맞아요, 수온이 낮습니다. 자, 그리고 염분을 보면 난류 같은 경우에는 염분이 가장 높은 내역. 자, 여러분, 염분이 높은 내역은 위도 30도죠. 위도 30도 선을 통과해서 왔기 때문에 난류는 염분이 높다라고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난류 자체는 수온이 높기 때문에 소금의 용해도, 염류의 용해도가 좀 높아서 염분이 높다라고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들 모두 다 파악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염분이 높은 이유 첫 번째, 위도 30도 선을 통과하기 때문에, 두 번째, 수온이 높기 때문에 고체 상태, 용질의 용해도가 좀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류 같은 경우에는요, 염분이 일단 수온이 대체로 낮기 때문에 용질의 용해도가 좀 낮죠. 염류의 용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염분이 좀 낮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편 용존산소 같은 경우에는요, 기체 용해도를 판단해야죠. 기체 용해도는 수온이 높을수록 어때요? 낮다라고 했죠. 그래서 난류 같은 경우에는 용존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난류는 용존산소가 적고요. 적다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한류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낮기 때문에 기체 용해도가 커서 용존산소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류에는 용존산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어요. 생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생물의 배설물이나 혹은 생물이 죽은 그 시체들이 부유하면서 영양염류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용존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생물이 많이 살기 때문에 영양염류도 풍부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양염류가 한류는 많고요. 난류는 적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남북방향 표층해류가 되겠고, 자, 다음으로는 남북방향 표층해류와 동서방향 표층해류가 만나서 하나의 순환, 연결고리를 이루는 표층순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표층순환은
동서방향 표층 해류와 그리고 남북방향 표층 해류로 구성되어서 하나의 순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순환의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순환을 만들어 보면 남북방향 순환, 남북방향 해류도 하나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남북방향 해류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남북방향 해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형성된 이 해류, 이 순환 있죠? 이 순환,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의 순환, 이 순환을 뭐라고 하냐? 이 순환을 열대순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생성된 순환이 있죠? 시계 방향의 순환, 이 순환을 아열대순환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북반구의 경우에는 여기 위도 60도 부근에서도 순환 세포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해류의 순환, 위도 60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순환이 또 만들어져요. 이 순환은 아한대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한대 순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극동풍 있죠? 극동풍에 의해서 극동풍의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해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이 방향으로 서쪽 방향으로 해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서쪽 방향 해류가 흐르면서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환을 아한대 순환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아한대 순환의 중심은 어디에 위치해요? 그렇죠. 위도 60도에 위치한다라는 거고, 아열대 순환의 중심은요, 여기가 중심이죠. 아열대 순환의 중심은 위도 30도에 위치한다라는 점 파악해 주길 바랍니다. 근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30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편서풍에 의해서 북태평양 해류를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무역풍에 의해서 북쪽도 해류가 만들어졌고, 이 두 개의 해류가 만나서 두 개의 해류로 이루어진 하나의 순환이 바로 아열대 순환이니까 아열대 순환 중심은 위도 30도에 위치하는 게 당연하죠. 즉 아열대 고압대에 아열대 순환 중심이 위치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아한대 순환도 마찬가지로 순환의 중심의 북쪽에는 극동풍에 의해서 서쪽으로 흐른 해류가 만들어지고, 남쪽에는 편서풍에 의해서 동쪽으로 흐른 해류가 만들어지니까 두 개의 표층해류로 이루어진 이 아한대 순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 아한대 순환의 중심에는 위도 60도가 위치한다. 즉 한대 전선대가 위치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특징적인 점들 좀 짚고 가면요. 북반구와 남반구의 아열대 순환은 서로 대칭적으로 부포한다. 이거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북반구의 경우 아열대 순환이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아열대 순환이 나타나죠. 남반구는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표층 순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대서양은 태평양과 마찬가지로 북반구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아열대 순환이 나타나요. 대서양과 태평양이 서로 대칭인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대서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의 아열대 순환이, 남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의 아열대 순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적도를 기준으로 대칭인 거지 이 경도선을 기준으로 대칭인 건 아닙니다. 경도선 기준으로는 똑같아요. 적도선을 기준으로만 대칭이라는 거 파악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 남반구는 뭐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한대 순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일단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한대 순환이 존재하죠. 아한대 순환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자, 이렇게 대륙이 남북 방향으로 가로막고 있죠. 남북 방향에 가로막고 있는 대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북 방향 해류가 형성되게 되고, 남북 방향의 해류 때문에 아한대 순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남극을 보면요, 위도선과 나란하게 대륙이 존재하죠. 자, 여기 남극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남극 대륙이 있습니다. 거의 위도선과 나란하게 대륙이 분포하기 때문에 위도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해류가 흐르고, 해류를 잡아둘 만한 다른 남북 방향으로 뻗은 어떠한 지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해류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해류 자체가 남북 방향 해류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 폐쇄적으로 해류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순환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반구는 아흔대순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흔대순환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은 이런 식으로 가로막는, 남북 방향으로 가로막는 대륙이 있어야 남북 방향의 해류가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의 순환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아열대 순환 있죠? 아열대 순환에 해당하는 해류의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대표적으로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의 해류 이름들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부근에서 흐르는 이 난류, 쿠로시오 해류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북태평양 해류, 그리고 그 아래에는요, 이렇게 남쪽으로 흐르는 한류인 캘리포니아 해류가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 북쪽도 해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자, 대서양 같은 경우에는 서안에 멕시코 만류가, 그리고 동쪽으로 북대서양 해류가 흐르고, 남쪽으로는 한류인 카나리아 해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서쪽으로 북쪽도 해류 똑같이 이런 식으로 흐르죠. 자,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요, 남반구, 남태평양에서는 여기 서쪽에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흐릅니다. 자, 동쪽부터 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쪽에 위치하니까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입니다. 자, 그리고 한류인 페루 해류 흐르고요. 그리고 남쪽도 해류, 그 아래 남극 순환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대서양에서도 아래 남극 순환류 구성되어 있고, 오른쪽에, 그러니까 동쪽에 벵겔라 해류. 자, 항상 지역명을 따요. 그래서 주변에 벵겔라라는 지역이 있어서 벵겔라 해류라고 부르고, 그리고 주변에 이 브라질 있죠? 브라질이 있어서 브라질 해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서쪽으로 흐르는 남쪽도 해류가 역시 분포하겠죠? 네, 그래서 아열대 순환을 이루는 해류의 명칭들은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주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표층해류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근에서 흐르는 표층해류인데요. 우선 난류 같은 경우에는 이 쿠로시오 해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난류에는 쿠로시오 해류가 있고요. 쿠로시오 해류로부터 갈라져 나온 여러 개의 해류들이 있죠. 자, 쿠로시오 해류로부터 갈라져 나온 해류가 우선 여기서는 쓰시마 난류라고 되어 있는데 대마 난류입니다. 대마 난류. 아마도 대마도가 쓰시마이니까 쓰시마 난류라고 한 것 같은데 우리말을 쓰면 좋겠죠. 그래서 대마 난류. 대마 난류가 이런 식으로 갈라져 나오고요. 이 갈라져 나온 대마 난류는 여기 이 대마도에서 동한 난류와 대마 난류로 다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섬 때문에 대마도란 섬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 난류에서 뭐가 갈라지냐? 동한 난류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동한 난류는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서 흐르는 해류가 동한 난류죠. 자, 그리고 한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로 이 연해주 한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해주 한류에서 갈라져 나온 해류가 있는데 연해주 한류에서 갈라져 나온 해류가 바로 북한 한류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북한 한류와 동한 난류가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만나는 지점. 이 지점에서는 한류에 서식하는 어종과 난류에 서식하는 어종이 모두 만나서 아주 좋은 어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조경수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조경수역은요, 동한 난류가 강해지는 여름철에는 동한 난류가 강해지기 때문에 동한 난류가 더 북쪽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에서 조경수역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조경수역이 북상하게 되고요. 반대로 겨울철에는 한류가 강화돼요. 한류가 강화돼서 한류가 좀 더 남쪽까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 조경수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경수역이 좀 더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남하한다라는 거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표층해류까지 했고, 이 정도면 대부분의 표층해류와 관련된, 그리고 대기대순환과 표층해류와 관련된 개념들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들 잘 적용할 수 있는지 문항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5번입니다. 대기대순환과 관련된 문항이에요. 그림은 해수면 부근에서 부는 바람의 남북 방향의 연평균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60도 N과 60도 S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적도 부근에서 우리 무슨 저압대 발달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적도 부근에서는요, 저압대인 열대 수렴대가 발달한다라고 했죠? 자, 그거 파악해 주고요. 그러니까 적도 부근에선 열대 수렴대가 발달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수렴해야 됩니다. 공기가 수렴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동해야 돼요, 공기가? 그렇죠. 이 방향으로. 자, 공기가 이 방향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지금 풍속이 플러스니까 남풍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속도가 그쵸 풍속이 마이너스니까 북풍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여기 남풍계열의 바람은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여기가 남쪽이 되니까 60도 S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요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북이 60도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은 60도이다. 기억은 남이 60도 맞죠? 자, 니은 A에서 헤들리 순환의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자, A에서는 열대 수렴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헤들리 순환의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지. 자, 디귿 페루해류는 B에서 나타난다. 자, 페루해류는 어디서 나타나요, 여러분? 페루해류는 어디를 구성하는 순환이죠? 자, 어느 순환을 구성하는 해류죠? 그쵸. 아열대 순환을 구성하는 해류인데 남반구, 그러니까 남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을 구성하는 해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루해류는요, 남반구에서 자 여기가 적도고요. 자 남반구에서 여기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가 있고 그리고 여기 남아메리카가 있죠. 남아메리카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 이런 식으로 해류가 흐르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류가 흐르는데, 자, 여기에 있는 해류가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자, 그리고 여기에서 흐른 해류가 바로 페르 해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르 해류는 남반구, 남태평양에서 흐르는 한류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페르 해류는 남반구에서 나타나는데, B는요, 북반구에 있는 해역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선지 답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항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개는요, 여러분, 이 두 개는 대기대순환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디귿 선지는요, 해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대순환과 관련된 문항들은 이렇게 해류와 대기대순환과 관련된 개념들이 함께 엮여져서 나오는구나 라고 파악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문항도 그렇게 나오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2024학년도 대수능 10번 문항입니다. 표층해류와 관련된 문항이에요. 그림은 태평양 표층해수의 동서방향 연평균 유속을 위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각각 동쪽으로 향하는 방향과 서쪽으로 향하는 방향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태평양에서 흐르는 표층 해류들을 좀 자세히 파악하고 있어야지 자료 해석이 좀 잘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위도 60도, 남이 60도 부근, 남이 30도와 60도 부근에서 흐르는 해류가 있죠. 흐르는 대표적인 해류. 맞아요. 남극 순환류가 있습니다. 남극 순환류 같은 경우에는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해류이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가 바로 남극 순환류인데 자, A가 바로 남극 순환류에 해당 남극 순환류가 흐르는 해역인데 자, 지금 남극순환이 동쪽으로 흐르는데 유속이 플러스니까 플러스 방향은 동쪽으로 향하는 방향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로 마이너스는 서쪽으로 향하는 방향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이 북태평양에서의 표층해류를 자세히 그려볼게요. 자, 0도선 표시하고요. 그리고 5도 간격으로 띄워서 표시하면 됩니다. 자, 0도, 5도, 10도, 자, 그리고 30도, 60도, 이렇게. 자, 그랬을 때 0도와 5도 사이에서는
서쪽 방향으로 남적도 해류가 흐른다라고 했죠. 이렇게 남적도 해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열족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5도와 10도 사이에서는 동쪽 방향으로 뭐가 흘러요? 그렇죠. 적도 반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적도 반류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남적도 해류. 자, 계속해서 10도와 30도 사이에서는 이렇게 서쪽으로 북쪽도 해류가 흐르게 되고요. 30도와 6도 사이에서는 북태평양 해류가 흐른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 자료 다시 보면, 자, 지금 영도 부근에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방향, 그러니까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있습니다. 영도 부근의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 뭐라고요? 그렇죠. 남적도 해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남적도 해류가 흐르는 해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이만큼이 다 남적도 해류가 흐르는 해역이네요. 그랬을 때, 자, 지금 여기 우뚝 솟아올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영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강하게 흐르는 해류. 영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강하게 흐르는 해류. 이 중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뭐가 있죠? 적도 반류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우뚝 솟아올라 있는 이 부분은 적도 반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도 반류가 흐르는 해역보다 고위도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있죠? 적도 반류보다 북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 뭐예요? 북쪽도 해류죠. 그러니까 B는 북쪽도 해류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도 해류의 북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있죠. 그게 바로 북태평양 해류. 그러니까 얘는요, 북태평양 해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료가 주어졌을 때 여러 개의 해류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이것을 약간 사진으로 찍어서 인출하듯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여기에 있는 자료 해석을 잘 해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제 보도록 할게요. 기억. 플러스는 동쪽으로 향하는 방향이다. 플러스 동쪽. 맞죠? 자, 니은. A의 해역에서 나타나는 주요 표층 해류는 극동풍에 의해 형성된다. 자, A의 해역에서 나타나는 주요 표층 해류 남극순환류입니다. 남극순환류는 편서풍에 의해 형성되죠. 니은 틀린 선지고요. 디귿. 북쪽도 해류는 B의 해역에서 나타난다. 자, 북쪽도 해류는 B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철회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5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표층 해류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그림 가와나는 서로 다른 계절에 관측된 우리나라 주변 표층 해류의 평균 속력과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자, 여기 우리나라 난류의 근원이 되는 해류가 있습니다. 이 C가 바로, 맞아, 이 C가 쿠로시오 해류가 되겠어요. 쿠로시오 해류가 되겠고, 그리고 쿠로시오 해류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나타난 해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갈라져서 이런 식으로 해류가 갈라져서 흐릅니다. 자, 그래서 B에서는 대만 한류가 흐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만 한류죠. 그리고 대만 난류에서 갈라져 나온 이 해류가 바로 동한 난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에서 흐르고 있는 해류는요, 지금 A를 보면 지금 대마도보다는 북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마도보다 북쪽에서 동한 난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와나의 평균 속력차는 해역 A보다 B에서 크다. 자, 가와나의 평균 속력 차입니다. 그랬을 때 B는 지금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A가 지금 그쵸, 화살표의 길이가 크게 달라졌으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평균 속력차는 A보다 B에서 크다.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음 볼게요. 동안 난류의 평균 속력은 나보다 가가 빠르다. 자, 동안 난류 지금 이거죠. 동안 난류의 평균 속력, 그러니까 A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A를 보니까 평균 속력이 지금 나보다는, 그렇죠, 가에서 화살표가 더 길죠. 그래서 나보다 가가 빠르다. 이거는 맞는 선지 되겠고요.
디귿. 해역시에 흐르는 해류는 북태평양 아열대순환의 일부이다. 자, 해역시 같은 경우에는 쿠로시오 해류가 흐릅니다. 쿠로시오 해류는 북태평양 아열대순환의 일부, 맞죠? 북태평양에서 서안에서 흐르는 해류가 되겠습니다. 서안에서 아열대순환을 구성하는 그 해류가 바로 쿠로시오 해류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대기대순환과 해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네,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수능 공부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하시느라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